안녕하세요. 2021년 제1차 생태도시 포럼 사회를 맡은 안녕하세요. 서울시 2021년 생태환경계획팀장 제1차 이소연입니다. 생태도시 포럼 사회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생태의뢰 2021년 포럼은 용산공원의 생태적 미래 조성 방향이라는 주제로 생태도시 서울 조성을 위한 열린 포럼으로 서울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채팅방을 통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포럼의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 말씀 영상에 이어 주제 발표와 전문가 화상 토론 후에 시민 여러분의 의견에 대한 질의응답과 종합토론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참고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현장에서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최소한의 인원만 참여하고 지정토론 전문가분들은 온라인 화상으로 참여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제1차 생태도시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도시계획국 이정화 국장님과 허용록 생태도시 포럼 운영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영상으로.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이정화입니다. 오늘 포럼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을 해주신 허영록 생태도시 포럼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포럼에서 발제를 해주시는 동국대학교 오충현 교수님과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어 주실 서울대 성종상 교수님,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전문가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태도시 포럼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위해 시민, 전문가, 공무원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토론회장으로 1998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23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포럼을 통해 많은 아이디어들이 논의된 바 있고 생태 면적률, 비오톱 지도 등 실제 정책으로 제도화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산공원 예정지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을 거치면서 116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일본군과 미군의 주둔지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아픈 역사의 공원을 되찾아 민족성, 역사성, 문화성이 어우러지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은 서울 시민들과 우리 국민들에게 활력과 희망을 불어넣는 매우 뜻깊은 일이 될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용산기지의 부분 반환과 일부 지역 공개 등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서울시는 용산공원 전문가 자문단 및 정책 태스크포스팀 운영을 바탕으로 서울시의 기본 원칙과 추진 방향을 만들고 더불어 용산공원 주변 지역의 체계적인 도시관리 방안과 실행 전략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참여하는 채널 확대를 위해 용산기지 부분 개방과 연계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용산기지 내 시설물 공동조사 추진 등 지속적인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용산공원은 역사성, 문화성을 두루 갖추되 서울의 남북 녹지축과 동서수경축이 만나는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소인 점을 고려해서 미래 세대의 행복과 희망이 숨쉬는 생태 공간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생태도시 포럼은 용산기지 이전이 가속화되고 용산공원 조성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의 핵심 장소로 거듭날 용산공원의 생태적 미래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이며,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많은 내용들은 앞으로 용산공원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길잡이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아쉽게도 무관중 포럼으로 진행되지만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용산공원이 꿈꾸는 생태적 앞날에 대해 좋은 의견을 나누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오늘 포럼에서 발표와 토론을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지속적인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생태도시 포럼 3월 포럼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며 인사드립니다. 생태도시 포럼 허영록입니다. 생태도시 포럼은 지난 1998년부터 지금까지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활동이란 의미는 특정 이데올로기, 종교나 정치적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있으며 또는 누구의 의뢰에 의하여 정책을 개발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초기부터 순수로운 자유로운 학자, 전문가, 일반 시민과 학생들의 의지가 모여 포럼이라는 형태로 구성되어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에 찬성하고 원활한 포럼을 운영하기 위하여 언젠가부터 서울시의 도시국이 이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서울시에 감사드립니다. 생태도시 포럼의 그동안 활동의 범주는 도시 건축 조경 환경뿐만이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감, 건강, 녹색, 치유, 복지, 문화, 예술 등 도시 안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영역들을 다뤄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목적은 후기 산업시대의 목표인 최적화된 생산성 추구가 아니고 도시민 삶의 질적인 향상을 꾀하는 일에 자극을 주는 것으로 축적되고 개발되는 경제산업의 기술들을 융합하여 경제성장과 물질, 삶의 윤택을 넘어서서 정신문화 삶의 향상을 추구하는 정신문화 구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태도시 포럼은 단순 환경 포럼이 아니고 유토피아도 아니며 미래 포럼입니다. 오늘 주제 용산공원 자연환경 회복 방안은 이러한 포럼의 목표에 합당하는 것으로 특히 서울시의 역사적인 구조를 회복하며 시민문화 삶의 건강한 공간을 제공하는 허파 역할과 생태축의 회복을 구축하는 것으로 서울시 미래 용산공원이 갖게 될 경제적인 가치를 넘어서서 건강한 미래 도시의 좋은 모범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발표해 주실 오충현 교수님과 함께 하시는 자장 및 패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의미 있는 포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포럼에 참여해 주신 네, 좋은 분들을 말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자장을 맡아 진행해 주실 서울대학교 성종상 교수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종상입니다. 네, 그리고 주제 발표를 해주실 동국대학교 오충현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충현입니다.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 주실 전문가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송영근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영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연 생명예술연구소 부소장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생명예술 이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신수연 녹색연합 정책팀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녹색연합 신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호중 서울시 전략기획과장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참석자 소개를 마치고 용산공원 자연환경 회복 방안에 대해서 우리 동국대학교 오충현 교수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환경과학과의 오충현입니다. 오늘 이렇게 용산공원 자연환경 회복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서울시 생태도시 포럼 위원님들과 이 방송을 들어주시는 시민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용산공원 자연회복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우스 여기요.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생태축과 지형의 복원이라고 하는 주제, 다음으로는 도시 열성과 미세먼지 저감, 세 번째로는 물순환 환경 개선, 네 번째로는 지금 현재 용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토양과 지하수의 유류 오염에 대한 문제, 마지막으로는 생태회복 과정에서 용산에 지금 잘 보존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재 보존과의 상충성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산공원의 생태축 및 지형 복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생태축이라고 하는 용어가 요즘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용어는 이제는 법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생태축이라고 하는 것을 정하고 있는데요. 그 개념은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생태계의 기능의 연속성을 위해서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나 생태적 기능의 유지가 필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서식 공간을 생태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자연환경 보전적인 측면에서 강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생태축은 생물 다양성 증진이나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을 보존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생태축을 보존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게 연결을 하는 물리적 연결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물리적으로는 연결이 되지 않지만 전체적인 생태나 환경적 기능을 연결해주는 방식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생태축의 위계별 부분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축과 광역생태축, 지역생태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생태축은 한반도 전반을 아우르는 생태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광역생태축은 시나 도 단위에서의 광역적인 범위의 생태축이 되겠습니다. 지역생태축은 작은 시나 시군, 구 단위에서의 지역의 생태축을 연결하는 것을 우리가 지역생태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요. 개념적으로 국가생태축은 한반도 전반에 대한 생태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로 연결되는 생태축과 그 다음에 백두대간을 통해서 연결되는 육상 생태축이 가장 중요한 축이 되겠습니다. 광역 생태축은 이와 같은 국가 생태축을 바탕으로 해서 지맥들이 시도 단위에서 연결이 되는 그런 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생태축은 지자체 규모에서 지맥 이하의 작은 하천이나 도시공원, 녹지, 습지 등을 연결해주는 생태축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생태축의 개념을 용산에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울의 생태축은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크게 세 가지 생태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을 돌아가는 환상 생태축, 우리가 환상 녹지축이라고 하는 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한산에서 관악산으로 이어지는 남북 녹지축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서로 한강으로 연결이 되는 수경축의 개념이 있는데요. 이 범주를 가지고 살펴보게 되면 먼저 수경축의 범주에서는 동쪽에서 연결되는 한강이 서쪽으로 흘러가면서 중앙에서 마주치는 곳이 오늘 우리의 주제가 되는 용산 지역이 되겠습니다. 남북 녹지축의 경우에도 북한산에서 관악산으로 연결되는 서울의 중심에 해당하는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용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산공원 지역은 남북 녹지축과 동서 수경축이 서로 만나게 되는 십자상의 결절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서울의 생태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용산구 단위에서의 지역 생태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곳이 남산 지역인데요. 남산에서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용산을 거쳐 한강으로 연결되는 생태축이 있고요. 남산을 중심으로 해서 효창공원으로 해서 한강 또는 남산을 중심으로 해서 은봉으로 해서 한강으로 연결되는 이와 같은 환상축이 있게 되는데요. 이 환상축의 가운데를 지나는 축이 바로 용산의 지역 생태축이 되겠습니다. 그 정점에 바로 용산공원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산에서 연결되는 생태축이 용산에 있는 작은 지봉들을 통해서 한강으로 연결되는 이런 S자형의 축을 가지고 있고요.
또 용산공원에서 둔지산 자락을 따라서 용산역 쪽으로 연결되는 또 다른 지맥이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남산에서 발원을 해서 용산의 주요 수경축을 이루고 있는 만초천과 연결이 되는 만초천 지맥이라고 하는 수경축이 같이 연결이 되는 지역인데요. 이와 같은 육상의 녹지축과 수경축을 함께 가지고 있는 지역이 용산공원 내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용산공원과 관련된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용산구 내부에서도 용산공원은 지역 생태축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을 전체 종합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지금 초록색으로 연결되는 서울의 한상 녹지축과 그 다음에 짙은 녹색으로 되어 있는 남북 녹지축,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동서 수경축의 결절점에 해당하는 부분에 용산공원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용산공원의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데 있어서 용산이 가진 이와 같은 생태축의 개념을 충분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용산공원의 생태축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왼쪽에서 보고 계시는 화면은 1906년 일본군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도인데요. 지금 보시면 용산 지역의 녹지축이 남산을 중심으로 해서 서빙고동으로 이어지는 주요한 축이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축은 이 주요 축에서 연결이 되는 둔지산으로 해서 용산역 쪽으로 연결이 되는 하나의 지맥이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용산공원은 이처럼 주요 축과 지맥으로 연결되는 축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보는 메인포스트라고 하는 지역과 사우스포스트라고 하는 지역이 두 개로 분리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포스트 지역은 김정호의 동여도를 보게 되면 이태원동으로 해서 연결이 되는 하나의 지맥과 둔지산으로 연결이 되는 하나의 지맥 사이에 있는 소유역 사이에 만초천 지천이 연결이 되어서 연결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이 메인포스트 지역이고요. 이 아래 다른 지맥에 의해서 분리된 지역이 사우스포스트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지금 현재는 용산공원이 하나의 범위처럼 보이지만 실제 서울이 가지고 있는 자세한 지형 조건을 보게 되면 사우스포스트와 메인포스트 지역은 서로 다른 소유역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지형 특성을 감안해서 현재 용산공원을 복구하거나 또는 조성하는 단위에서의 지형 복원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지형에 대한 복원을 보시게 되면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를 지나는 도로 부분을 터널과 같은 형태로 다시 연결을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우스포스트 지역에 지금 스포츠필드라고 하는 상당히 넓은 운동장 부지가 있는데요. 이 지역에 절토를 해서 그 토양을 다른 녹지 지역에 성토를 해가지고 지형을 회복시키는 방안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성절토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산공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태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역사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점을 볼 때 이런 성절토가 과연 타당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다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녹지축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용산공원은 지금 보면 사우스포스트와 메인포스트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인 지형 특성을 보게 되면 명확하게 다른 소유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형 복원이나 생태축 또는 녹지축을 복원을 할 때 이와 같은 지형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조건 녹지축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형의 형태를 살펴서 녹지축이나 생태축을 복원하는 방안에 대한 것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앞서 제가 생태축을 연결하는 방안에 물리적인 연결이 있을 수 있고 기능적인 연결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두 공간을 단순히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이 가지는 생태적인 속성을
어떻게 기능적으로 연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용산공원의 생태축 또는 녹지축 연결에 있어서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녹지축과 생태축을 회복하는 방안을 지형복원과 관련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계획에서는 상당히 큰 형태의 호수를 만들게 되고 이 호수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긴 절토량을 녹지 부분의 지형복원을 하는 쪽에 활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형복원을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고지도나 예전에 일제시대의 지도를 볼 것 같으면 거의 평지화되어 있던 지역임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부터 평지로 이용이 되고 있던 지역에 연못을 파서 그 흙으로 동산을 돋우는 작업이 과연 용산의 전체적인 생태축이나 녹지축 연결에 있어서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 그 과정에서 메인 포스트와 사우스 포스트를 연결하는 지금 현재 드래곤힐 호텔 뒤쪽에 있는 아카시나무 동산 지역이 여러 개의 탐방로에 의해 가지고 파편화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산공원 내부에서 가장 잘 자연환경이나 생태환경이 보존된 지역이 이 지역인데요.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 무리하게 이용자의 동선을 도입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용산의 자연환경 보존에 있어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동선을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서 동선을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동선을 만들어 놓은 지역들 또는 성토가 되어서 만들어진 동산 지역에 우리나라의 팔도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나무들을 식재하는 계획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의 경우에 지금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점점 온난화 현상이 발생한다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서울은 도시열섬 등에 의해서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후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팔도에 있는 식생을 무리하게 도입할 경우 자칫 당초 원했던 녹지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도 기후변화에 대응을 해서 서울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결국 용산공원은 전체적으로 생태축 또는 녹지축의 개념과 같이 남산에서 이어지는 육상생태계와 한강에서 이어지는 수상생태계의 접합점 또는 추이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남산의 식생이나 동물 또는 한강의 식생이나 동물들이 용산에서 서로 어우러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개념을 도입을 할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물리적인 연결이 아니라 생태의 기능적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해야지 되고요. 서울이라고 하는 도심의 특성을 볼 때 무조건 연결을 하는 것보다는 징검다리 생태녹지와 같은 개념을 도입을 해서 물새류나 산새류들이 남산이나 한강에서 이 용산공원으로 이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공원을 이용을 하는 보행자들의 녹지축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남산에서 용산공원을 거쳐서 한강으로 연결되는 보행자 통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향후 용산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남산에서 한강까지 이어지는 보행자들의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해서는 용산 내에서 보행자 도로를 만들어주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은데요. 남산과 용산공원 사이에 현재 건물 밀집 지역으로 되어 있는 용산 이가동과 같은 지역들은 골목길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녹도를 만들 것인가와 관련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용산공원에서 한강으로 연결되는 지금 온누리교회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커다란 도로가 통과를 하고 있는 지역인데 이런 지역의 경우에 어떻게 녹도를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용산공원 조성과 함께 고민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생태축 조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물리적인 연결보다는 징검다리 녹지로서 용산공원을 활용하되 용산공원 안에 남산의 산세류와 한강의 물세류 또는 양서파충류, 수소곤충, 육상곤충 또는 포유류들이 서식할 수 있는 서식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산세류나 물세류, 수소곤충 등과 관련된 부분은 조성 과정에서 충분히 이입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기타 지금 너구리나 다람쥐와 같은 부분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인위적인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용산공원의 도시 열섬과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용산공원은 서울의 가장 중심에 있는 대형 녹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은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약 0.6%에 불과하지만 인구수로는 20% 이상의 인구가 집중되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에너지 사용 등으로 인해서 도시 열섬으로 인한 다양한 도시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녹지를 많이 확보를 해야지 되는데요. 이와 같은 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대규모 지역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용산공원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장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열섬 현상은 이미 산업혁명 당시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용산 지역에 대한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도시열섬 현상을 보더라도 용산 지역이 남산 아래 매우 빨갛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용산 미군 부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도시열섬에 있어서 아주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에서 도시열섬 현상이 밝혀진 것은 1985년의 일이지만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서울의 도시열섬 현상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 제가 과거 2010년에 서울의 도시열섬을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공원이나 산림지역에 비해서 상업이나 주거지역과 같은 지역이 약 10도씨 정도로 다른 지역에 비해 녹지에 비해서 온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 서울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공간이지만 서울의 전체적으로 약 40% 정도가 녹지 및 수면으로 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서울에 있는 수림대, 숲을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볼 때 서울에 있는 녹지는 서울의 평균 기온을 약 1.9도씨 정도 감소시키는 기능을 가진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심 지역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녹지들이 부족해서 그 도시열섬 현상이 조금 심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도시열섬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한 층 위에 숲을 조성하는 것보다 복층으로 만들어지는 숲을 형성하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제가 2010년에 연구를 했던 사안인데요. 교목과 악교목, 관목, 초봉과 같은 것을 복합적으로 심었을 때와 단순히 초봉만을 심었을 때의 온도 차이를 보게 되면 약 4도씨 정도의 온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용산공원이 자연환경을 복원할 때에는 이와 같이 복층림을 구성을 해서 도시열섬 저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미세먼지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 또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를 자연환경 측면에서 저감하는 것은 숲을 활용을 하는 것이 매우 좋은데요. 이렇게 숲을 활용하면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것은 크게 4가지 기작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무 자체가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무 자체가 나무에 있는 줄기나 잎에 미세먼지를 흡착해서 비가 내리게 되면 씻겨 내려가는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숲은 미세먼지가 오는 것을 차단해주는 차단 기능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숲속에 들어간 미세먼지는
멀리 이동을 하지 못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서서히 침강하는 현상을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미세먼지는 흡수, 흡착, 차단, 침강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숲에서 미세먼지 문제가 저감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미세먼지의 저감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차단숲, 저감숲, 바람길숲과 같은 숲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숲들은 헥타당 적정한 수목의 밀도를 유지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차단숲의 경우에는 커다란 나무 1800주 이상, 저감숲은 800에서 1000주, 바람길숲은 500그루 정도를 심어서 밀도에 따라서 차단과 저감과 바람길숲을 유지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단면으로 나타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저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람길숲과 같이 사람들에게 신선한 공기를 제공해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2019년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밝힌 결과를 보게 되면 나무 한 그루는 연간 35.7g, 우리 그 에스프레소 커피 한 잔을 짜는데 필요한 커피만큼의 양의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도시숲 1헥타는 168kg의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용산공원은 이제 이와 같은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이처럼 녹지를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단, 이제 침강, 흡수나 흡착과 같은 기능들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그곳에 필요한 다양한 수종들을 같이 고민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공원의 경우에는 안개 분무나 잎을 세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복합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을 고민을 할 때 차단숲, 저감숲, 바람길숲과 같은 것을 만들고 그곳에 필요한 수종들은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를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용산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저감 방안에 대해서는 이제 이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용산공원과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도시 열섬을 저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아울러서 함께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용산공원 지역의 물순환 환경 개선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심각한 물순환 환경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서울 지역의 건축물이나 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에 의해서 포장 면적이 지나치게 증가했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서 도시용수나 도시열섬, 생물 서식 공간의 감소, 토양 내 소독물의 부족, 녹지의 부족, 대기오염 완화 기능, 상대 습도의 감소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도시환경 문제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서울의 전체적인 토양 포장 면적을 보게 되면 서울 전체 면적 중 사람이 이용하는 면적이 약 60% 정도가 시가화 면적입니다. 그러면 40% 정도가 녹지로 되어 있는데요. 서울에서 원활하게 물순환이 발생하는 지역이 약 44%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 공간 내에서는 4% 정도의 물순환 환경을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데요. 용산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의 토양 포장 현황입니다. 불투수 면적이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48%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용산공원은 물순환 환경이 어떠한가를 이 자료 역시 제가 2010년에 분석한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공원은 녹지율의 경우에는 서울과 비슷한 정도의 녹지율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장 면적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서울과 용산은 매우 비슷한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토양의 포장 정도는 용산공원이 매우 심각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용산공원이 지금은 군부대라고 하는 속성상
포장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소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용산 기지를 공원화할 경우에 이와 같은 불투수 포장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물순환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물순환 환경을 도시에서 개선하기 위해서는 LID와 같은 기법들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용산공원의 계획을 살펴보게 되면 물순환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호소 지역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 호소 지역이 가능한 한 다양한 범주로 확산되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물이 고여 있는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빗물이 내리거나 하는 시기에 이 저류되는 지역에 물이 집중되거나 해서 오히려 홍수 피해 같은 거를 더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호소보다는 평소에는 건천으로 유지가 되지만 빗물이 집중 강우가 내릴 경우에 그 빗물을 담아줄 수 있는 소류지 형식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렇게 대규모 호소를 유지할 경우에는 호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유지용수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물순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영향 개발과 같은 LID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식생을 도입하고 침투시설, 빗물 이용시설과 같은 것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고민이 되고 있는 빗물 정원과 같은 개념들, 침투도랑, 식생체류지, 식생수로, 여과할 수 있는 공간들, 투수성 포장과 같은 부분들을 대폭 활용을 해서 용산공원의 물 순환 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토양과 지하수 유류 오염 개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공원은 이미 녹색연합 등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자료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상당히 심각한 유류 오염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녹사평역 등을 중심으로 해서는 서울시에서 오랫동안 지하수의 유류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군이 이전하기 전까지 정확하게 어느 지역이 오염이 되어 있는지 조사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고에 대한 정보 역시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용산이 공원화 될 때는 이런 지역에 대한 전체 조사를 마치고 유류 오염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이 마련된 이후에 공원 조성이나 공원 개방과 관련된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다만 미군이 이전한 상태에서 장기간 그 용산공원 전체 부지를 개방하지 않는 데는 여러 가지 부담이 따를 수 있고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양 오염 피해가 비교적 없는 지역을 조사해서 우선 개방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군 지역 중에서 주거용지나 상업용지로 이용되던 지역과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지역에 해당이 될 텐데요. 용산공원 개방에 앞서서 이 부분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거쳐서 우선 개방 지역과 점진적으로 개방을 할 지역들을 고려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염 범위가 용산공원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이에 대한 부분까지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생태회복과 문화재 복원과 관련된 상충성 문제를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용산공원은 우리나라 근대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아픔을 가진 지역입니다. 또한 그런 아픔을 가진 지역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군사시설과 같은 문화적으로 보존할 만한 시설들이 같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생태회복 또는 자연성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이와 같은 문화재를 철거하고 나무를 심거나 투수율을 개선하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재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녹지와 자연성을 회복하는 것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도시화된 공간과 같은 경우는 건축물이나 이런 문화재 시설과 자연환경 회복이 같이 병행 또는 공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용산공원의 경우에도 문화재와 자연환경 복원이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은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호수가 만들어지는 부분은 그 주변에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순환 환경뿐만이 아니라 문화재와의 상충성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해서 전체 발표를 마쳤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포럼의 자장이신 송정상 교수님의 주제로 제2부 화상 지정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상 토론 앞서 줌 참여자 전문가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면요. 본인 발언 시에만 마이크를 좀 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피커 문제로 좀 반드시 마이크를 본인 발언 시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정상 교수님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신문상입니다. 오 교수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보니까 유튜브에서 꽤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신 것 같은데 도움 받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때에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에 감사할 수가 없네요. 코로나 아직도 여전하고 또 학교 복지를 또 시험을도 내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앞으로서 서울시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용산공원 그 미래를 예측하는 것, 이것들은 또 미래를 보다 푸르고 건강하게 이렇게 우리가 공을 보는 것, 이것들은 굉장히 시적절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들었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송 교수님 마이크가 꺼져 계신 것 같은데요. 들려요. 네, 잘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미 안내된 대로 오늘은 4분의 지정권자를 먼저 오셨고요. 토론한 구간이라고 누구나 세팅을 통해서 말씀 질문이나 도움을 주시면 담당하신 분들께서 시합해서 최대한 공식적으로 토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안내된 대로 토론자 4분은 보니까 참 신경 쓰셔서 잘 모르신 것 같아요. 송영훈 교수님은 우리 교육계 아는 분이시고, 이순혜 선생님은 시민단체이시면서 또 연구소 부소장님이시고 시민단체로สืบ하시는 분이고, 신승현 선생님은 시민단체에서 정책 담당하시는 분이시고, 윤호준 과장님께서는 또 공부를 직접 담당하시면 일선에서 공부하시는 분이니까 토론자를 잘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자 4분한테 먼저 말씀을 드려서 오 교수님 말씀하신 것을 더해서 이제 미래 꿈을 다시 좀 그 부분도 좋겠네요. 순서는 저한테 순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송영근 의원, 윤호중 이렇게 있기 때문에 특별한 질문이 하나가 없어서 그냥 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는 걸 알겠고요. 아무래도 윤 과장님께서 지혜 기수가 하니까 뒤에 마무리에 진행해 주실 때 더욱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홍 교수님, 이수연 선생님, 그 다음에 신수연 선생님, 그 다음에 윤호준 과장님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걸 지금 토론이 개인당 한 7분인가 제가 10분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각자 시간 변경하고 계실 거로 생각됩니다만 토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송영근 서울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근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영근입니다. 네, 저는 오충현 교수님과 비슷하게 환경생태 계획을 또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생태도시 포럼 멤버로서 또 활동을 하다 보니 또 이런 좋은 자리가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성동상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 역시 또 서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서울을 고향으로 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용산 지역에 대한 애정과 또 추억이 또 묻어있고 또 조경학도로서 정말 이렇게 큰 이 조경과 관련된 그 프로젝트가 많지 않다 보니 이런 감히 용산공원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또 기회가 되게 영광스럽고요. 그다음에 또 환경생태학자로서 이제 오늘 말씀해 주신 것도 너무나 필요한 이야기이고 앞으로 그 용산공원의 더욱 좋은 조성을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아이디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이 용산공원에 대해서 숙고를 거치고 있는데 제 바람은 조성된 다음에도 모두의 관심이 이렇게 이어져서 계속 사후 관리가 잘 이루어져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목표가 달성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또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용산공원 프로젝트는 완전히 성공하기도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각자 다른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또 완전히 실패하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서 내가 생각했는 대로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만들어지게 되면 아까 첫 이야기도 나왔지만 워낙 좋은 곳에 대면적이 있다 보니 이용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혜택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시훈 교수님께서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씩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생태축, 생태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동물종의 이동이라든가 조류의 이동이라든가 실제로 종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시로 이동하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봤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최근에는 생태계 서비스라든가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같은 면적을 점유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좀 더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다양한 그 자연 생태적인 기능들을 가까운 곳에서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백본, 뼈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개념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도시 생태축, 도시의 생태 네트워크를 생각할 때는 시민들에게 가까운 곳에서 밀접하게 이런 자연환경의 다양한 좋은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의 생태축, 생태 네트워크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아마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더욱 많은 시민분들께서 이러한 가치를 체감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산공원이라는 이런 큰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게 뭔가 실증을 할 수 있는, 실체를 할 수 있는 생태축과 생태 네트워크의 그 효과를 실체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 또 민감한 이슈들까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2016년도에 그 서울 생명대학성 전략 이해계획을 하면서 지난 10년간의 녹지 변화를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봤을 때 공원의 수라든가 공원의 면적이라든가 1인당 공원 면적이라든가 시설 녹지의 수가 2006년, 16년까지 증가한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 비오톱 등급, 그러니까 질 좋은 녹지들에 대한 변화를 보니까 비오톱 1등급, 2등급은 지난 10년 동안 감소를 한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우리가 녹지, 그리고 공원을 조성할 때 이 퀀티티뿐만이 아니라 양뿐만이 아니라 질적인 부분도 정해진 제한된 공간 내에서 다양한 질을 향상을 시키는 그런 것들을 기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시선을 달리해서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라는 생각을 했을 때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이 두 가지가 키워드라고 생각이 됐고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시적인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간들에도 이런 것들을 책임질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들이 의무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오늘 말씀해 주신 열섬 현상 완화라든가 미세먼지 저감이라든가 서식지에 대한 조성 이런 것들은 별도의 공간을 정의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계획들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질적인 부분을 다각화시키고 높이기 위한 새로운 그런 시도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 수림대를 어차피 조성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들 식물원처럼 보기 위한 그런 것들을 조성하는 것도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남산 창조 생태계로
남산 창조 생태계라는 자연환경 복원이라든가 식생의 복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은 용산공원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또 새로운 아젠다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또 지속 가능성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됐고 그린 인프라라는 다기능성을 또 쳐다보게 됐고 SDG라든가 ESG라는 그런 우리가 인류가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주변의 공간까지 녹이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이 그린 뉴딜이라든가 대전환이라든가 또 스마트라는 단어가 굉장히 핫한데 스마트 공원, 스마트 시티, 스마트 그린 도시 새로운 기술들을 공간에 적용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의 파급 효과를 대각적으로 불러일으키는 이런 아젠다들도 최근 논의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용산공원에 대한 많은 논의들 가운을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보면서 이런 새로운 아젠다들이 충분히 녹아져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고민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잘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청 교수님 감사합니다. 폭넓게 문제를 이제 리뷰 하시면서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기대들을 주셨네요. 새로운 기술, 일제적인 문제. 그런 아마 북한의 분들은 기본적으로 저는 다 생각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이런 기회를 대비해서 다시 한 번 더 깊이 고민해보는 자극이 됐으면 좋겠다. 바람을 가집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 프로는 두 번째로 이도현 선생님 모셔서 생명의 연구소 부소장님 모시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생명의 숲 이수연입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태영 교수님께서 워낙 좀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하셔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특별히 첨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간략히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산공원이 오태영 교수님이 발표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서울 광역 생태축의 중심으로서 그 남산 생태계나 한강 생태계 등 그 인접한 생태계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생태공원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원칙이 되어야 되겠고요. 거기에 좀 덧붙여서 그 서울시에도 아주 훌륭한 그 대형 공원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서울숲이나 월드포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 복원보다는 조성 중심으로 조성이 된 그런 상황이어서 좀 단기간에 그런 조성이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개방이 된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용산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련된 논의도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 서울숲과 월드포공원과 좀 다르게 그 조성보다는 복원 중심으로 그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간의 조성보다는 중장기적인 그 계획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그 복원과 조성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 서울숲이나 월드컵공원이 그 시민들의 이용 중심의 이용자 중심의 공원이라고 한다라면은 용산공원은 역사 자원을 보전을 하고 산책과 휴양 활동 중심, 그 다음에 보다 자연성을 강조하는 그런 방향으로 조성이 되고 복원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주로 이제 도심지의 대형 공원들을 조성하고 할 때 모델로 하는 공원이 뉴욕의 센트럴파크를 많이 모델로 하고 조성을 하고 관리 운영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 용산공원의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그 센트럴파크보다는 오히려 베를린의 티어가르텐 같은 그런 사례를 좀 모델로 해서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조성하고 복원하고 관리해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조성 초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유형의 거버넌스 구조가 좀 구축이 되어서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 참여형 조성 및 운영 관리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통해서 공원의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시민 참여하는 시민들의 생태적 인식을 높이고 그 시민들이 이후에 용산공원이 잘 보존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관심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한 그런 전략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현재 용산공원 그 특별법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현재 용산공원 그 특별법은 그 국가공원이다 보니까 국토부 중심으로 조성을 하고 운영 관리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운영 관리와 관련해서는 그 용산공원 관리센터를 설립을 해서 거기에 위탁을 하는 방안으로 그 체계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 국토부 중심으로 이제 정의 과정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서울시를 비롯해서 그 지자체나 아니면은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그 개선이나 개정을 통해서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 조성 단계에서부터 운영 관리까지 참여해 가고 함께 가꾸어가는 그런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차로 주어지신 시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단축을 해주셔서 제가 딴 생각하다가 잠깐 하나 들었습니다만 일단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시간 되시면 딴 말씀을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럼 우리 비교는 안 하겠지만 어쨌든 많은 말씀 주셨는데 특히 오 교수님 가르쳐 내용하고 나서 조금 안 맞을 수 있지만 영상 특별교회, 공원 특별교회 관련된 사후에 지금까지도 지켜주셔서 색다른 하나의 우리 법인들을 공유시키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신부연 녹색이나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팀장님, 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하원 교수님 잘 들었고요.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배울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저는 한국관의 녹색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용산공원부지의 공간이 개방되기도 하고 전체 부지의 2.5% 가량이 지난해 12월에 반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이라는 공간에 대한 이런 포럼이나 우리가 많아지는 것을 통해서 직접 공원 조성 시기가 포함돼 다가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세기 넘도록 저희가 일반인들의 접근이 불가능했던 군사기지 가운데 서울 정중앙에 위치해 있던 넓은 공간이 공원으로 구성될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환대할 만한 기쁜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발표하신 내용처럼 생태축으로 있는 넓은 묵지 공간에는 사실 상상만 해도 이제 먼저 답답한 그런 소통을 트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용산이라는 공간의 어떤 가능성을 상상하기 전에 좀 찜찜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네, 바로 환경 오염 문제입니다. 저는 수상 교수님이 발표한 내용 중에 용산공원 부지의 토양지역 오염에 대한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용산공원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담이나 기구들이 여러 곳에 있긴 한데요. 환경 오염 문제, 유류로 인한 토양지역 오염 문제는 잘 다뤄지지는 않는 주제입니다. 공간을 재구성하고 특히 공원 구성을 위해서는 건강한 토양 지하수 토대 위에 이 논의가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공원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게 오히려 먼저 시작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미분기지라는 특성상 평상시에도 저희가 기지 내부에 접근도 어렵고 오염 정보를 확인하기도 어렵고 또 반환 현상이 끝난 뒤에야 돌려받은 다음에서야 저희가 이제 정보를 확인하거나 기지에 접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그런 한계가 다양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요. 이 내부 공간에 대해서 어떤 공간으로 조성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려면 반드시 이런 오염 정화의 문제, 이때는 최근에 반환받는 기준이 기름 오염뿐만 아니라 진균성이나 각종 토양 가스나 다이옥신이나 이런 물질들을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발표 자료에 언급을 해주셔서 상당히 반갑기도 하고 감사한 부분들도 합니다. 용산 부지에
단지 내의 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계세요. 그 영화실에서 푸른 알데히드보다 강력한 사건은 김신호 감독의 영화 괴물의 모티프가 되기도 했었고, 또 언론에 의해서 많이 알려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환경단체에서도 내부 고발을 받아서 소변 정보공개 선동팀에서 미국에 직접 정보를 촉구를 해서 많이 밝혀졌는데, 용산 같은 경우는 지금 확인된 것만 이미 주사고가 100건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발표 자료를 보듯이 그 기지 분출구지 전역에 불법력이 분포되어 있기도 하고요. 서울시에서도 양수 처리를 하는 이름에 오염된 지하수를 쏟아올리는 방식의 양수 처리를 하는 곳이 그 웨이브스트 서쪽, 콩코킹 주변과 사우스포트의 동쪽이자 목사청량 근처에서 지금 17년 이상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 기준치를 한참 앞두는 그런 유류 오염물질이 계속 분출되고 있기도 하고, 이 외에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해 12월에 반환된 캠프팀, 여기는 공원을 토지는 아니고 국가시설 구성지구로 되어 있죠. 그래서 기지를 반환받고 국토부의 LH의 양도가 되어 공동주택으로 구성이 될 예정인데, 이 공간은 약 12,000평 정도의 공간의 오염이 어느 정도일까? 최근에 확인된 사실은 오염물질에 노출됐을 때 인체에 어떤 발암 확률이 얼마큼이냐, 발암 유해도라는 게 보고서에 적혀있는데요. 현재 환경부에서는 10만 분의 1에서 100만 분의 1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캠프팀 부지는 지난 2월에 확인된 자료에서는 100분의 2.6개이라는 수치가 나왔어요. 즉 100명 중에 2명 이상이 발암 확률이 나타날 수 있다는 굉장히 사실 그동안 확인했던 그 어떤 수치보다도 굉장히 높은 수치의 발암 유해도가 이제 나타난 거죠. 이게 이제 정부의 협상 보고서에 적혀있는 수치이고요. 기름오염뿐만이 아니라 진문동이나 다이오신이나 아까 부탄젠 이런 여러 가지 유해 문제들이 이제 계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저 가운데 있긴 하지만 그 도시에서 흔히 사용되는 주거나 상업이나 이런 시설이 아니라 군사기지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에 대한 고려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군사기지에서 공원으로 조성되는 경우가 용산만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 이제 지역에도 곳곳에 있는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전환되는 과정을 좀 주목해야 할 게 오염된 토양환경을 정비하고 정화하는데 상당한 시간이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게 저는 그러니까 계획된 예산을 넘어서서 계획된 시간을 넘어서서 소요가 되고 있다. 그리고 부대를 못 폐쇄하고 관리를 이양하고 반환되는 시기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문제들도 있는 상황이고요. 또 다른 문제는 기지 내부에 일제 강점기에 지어진 공포나 감옥, 근현대사의 결국에는 사형이 있는 공간들이 좀 현재이기 때문에 이걸 보존할지 철거할지에 대한 논란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염표현을 어떻게 처리할지, 소환경 개선 어떻게 할지, 매점 문화재 처리 어떻게 할지 이런 이슈와 쟁점이 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 계속 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계획 안에서 각각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정화가 완료가 된 다음에 공원 조성하려다가 추가 오염이 확인돼서 멈추는 경우가 국내에서는 부산이나 풍산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부산의 하양이라고 지나 신천의 지금 핑크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정화 작업 끝난 뒤에 중간에 오염이 확인되면서 이제 멈췄거나 부산은 이미 이제 시민공원 개장을 했는데요.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고 신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방면 교사 삼아서 용산이라는 공간에 공원을 구성하기 전에 이런 오염과 정화에 대한 그 단계가 좀 차근차근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한 대로 저는 이제 도시에서 공원이랑 광장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에서 사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땅은 사실 굉장히 점점 불가능해지고 있는데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고 더구나 그게 생태적인 어떤 공간이라는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구성의 어떤 결과만큼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한데요. 서울시 생태도시 포럼에서 그런 역할을 잘 해주시길 기대하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역시 시간을 잘 알뜰하게 잘 주셔서 아마 나중에 우리 시청자들께서 진행을 시간이나 또 원자들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이나 우리 예정된 내용 중에서 세분 마지막에 우리 과장님께서 아무래도 또 지역에 계시고 하니까 분들을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했지만 과장님께서 마무리 부탁드리겠는데요. 과장님, 예, 안녕하세요. 전략대입 과장입니다. 오늘 먼저 발제해 주신 오충호 교수님께 다시 한번 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성공원 조성계획을 추진하면서 시민 참여가 절실한 마당에 매우 적절한 시기에 포럼을 발제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이제 교수님 발제 내용을 먼저 느낀 점을 간략해서 한 3개 정도 말씀드리자면, 현재 우리가 진행 중인 조성 계획안에 참조해서 생태 보건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추가적인 개선 사항에 대해서 추천 점에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기존에 사실적으로 좀 소홀히 다뤘고 언급되지가 않았던 미세먼지, 도시활성, 토양 지하수 오염증에 대한 사항은 향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조성계획에 반영될 필요성이 있겠다고 생각하고요. 3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첫째가 발제 내용 중에 남산에서 용산공원 한강을 잇는 남북 도축축의 개념이 대명으로서 보행에 대한 도축축이 현실적이며 현재 이제 우리 시에 방향을 위치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아까 이제 녹지축 공원하면서 후암동과 그의 남단의 동작대교의 연결 방안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을할지 점적 연결할지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하고 용산공원 추진위원회의 회의가 정기적으로 있으니까 이게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조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공원이 다른 공원과 틀리게 용산공원 사람이 정주하던 정주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 보건도 정주 환경을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에 크게 이제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토부하고 저희 우리 시가 지금 기준의 시설물, 대략 975개 동 정도가 되거든요. 그걸 연차별로 해서 정밀조사 실시를 결과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역사, 문화, 자원하고 생태 분야가 좋아질 필요성이 좀 있다라는 발제 내용을 듣기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잘 아시다시피 2014년도에 용산 정비 공원정비구역 종합 기본계획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비전을 내세운 게 민족성 및 역사, 문화성을 갖춘 자연생태 및 국민 휴식 공간인 국가공원으로 비전을 정했습니다. 이 비전에서 봐서 알 수 있듯이 역사, 자연생태가 모두 중요한 아젠다를 알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근본 이제 포럼에서 용산공원의 이제 생태적 조성 방향에 대해서 주제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이제 유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앞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잘 아시다시피 용산공원 자체가 역사적 측면에서 약 120여 년간에 걸쳐가지고 우리나라 땅이지만은 외층과 외근 주둔지로 치해높은 지역으로 이제 남아있던 지역이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도시계획적 측면으로 보면 도시계획상 미확정 개발 유보지의 상태로 남아있고, 또한 부지의 역사 문화적 가치는 그렇게 훌륭한 유산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노출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용산공원 자체가 발제자에 있지만 서울의 남북 녹지축하고 동서 수경축이 만나는 가장 접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부분이고, 또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기후변화하고 이제 환경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서울의 녹색 흑화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보원 조성 작업에
진행하면서 역사 생태가 정화되는 공원조성을 위해서는 물론 중앙정부와의 협력적 관계가 중요해서 서울시 역할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공원조성 계획을 짜려면 기존에 어떤 건축물에 대한 현황 조사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이념 하에 기존의 시설 조사에 대해서는 공동 용역으로 지금 2년에 걸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일 제한된 여러 그 생태 관련 계획 등에 대해서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세밀히 검토해서 공원 조성 계획에 반영하도록 충분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영상공원 관련해서 역사, 환경, 어떤 도시적 맥락 등의 다양한 변수를 보여주도록 이제 근본 같은 포럼들을 많이 개최해서 시민과 전문가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자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 안에 있는 영상공원 자체가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더더욱 많은 시민 참여와 열심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고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장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하시는 단계라서 그런 뭐 이렇게 안 듣던 뭐 새로운 이야기를 말씀드리겠다 생각했는데 역시 그런 말씀을 안 주시네요. 아무래도 이 과제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과제는 좀 마지막에 말씀이 약간 와서 닿는데요. 서울시의 한복판에 있으면서 시민들을 위한 공익을 까지 말씀에 나올 거에 우리가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그동안에 시에서 참 좋은 공원을 많이 만드셨지만 이 영산공원은 그동안의 공원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르다 생각합니다. 예. 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미군도 있고 또 국토부도 있고 말이죠. 국가가 있고 그런 관점에서 아마 시에서 또 하실 수 있는 것, 하시는 것 여러 가지가 아마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런 점이 사장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고려하시겠다, 하시겠다, 앞으로 기대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럴 때는 이 오픈되는 비디오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다른 자리에서는 또 다른 또 다른 이야기들을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아까 포럼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분야들에서는 그래서 있는데, 저는 이런 일일수록 정말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다양한 매체와 방식을 통해서의 소통들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는 되게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자당 야구 친구는 가장 널널한 부분을 볼 것 같은데, 혹시 그동안에 우리 유튜브 듣는 분들로 질문이 있거나 뭐 있다면 그걸 수시로 피하고 해서 알려주시면 혹시라도 지금 듣고 계시는 유튜브를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 뭐 생각을 하시거나 질문이 계시거나 질문 계시면 말씀을 꺼내주시면 저희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들어오면 자정이긴 하지만 지금 말씀을 듣겠다 싶네요. 최근에 용산 토론회 제가 부탁을 받고 제가 옛날에 가그런 프로그램 상기를 했습니다. 상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용산 미군기지를 들어가 보면 2000년도 초반이었습니다. 2000년 초반인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때 미 대사관 측에서 거기 있는 주거지가 굉장히 오래된 집이다 보니까 그 이노베이션 하기 위해서 저희 요청에 들어가서 조사를 하고 하다가 스테이트 그쪽 미국 세계의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친구 부분만 하게 됐는데 지금도 기억납니다. 처음에 용산공원을 방문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누구나 다 느끼겠지만 우리 한복판에 서울이라고 한복판에 있는 땅이지만 우리 땅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 우리 땅의 풍경은 남아있지만 정말 놀랍게도 이 대도시 지구 서울 속에서 이렇게 평화로운 땅이니까 이렇게 널널하게 쓰고 있는 땅이 있다만큼 완전히 저 큰 초원에 이끌릴 대중정성이구만. 굉장히 재미있고 보이는 날은 보이는 건
건축밖에 안 보이고 이런 일지경으로 물론 뭐 시설을 많이 했습니다만 처음에 굉장히 좀 약간 기분이 안 좋았어요. 이런 좋은 땅을 우리는 모르고 있었구나,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구나, 있나 전혀 남들이 쓰고 있었구나 발언하게 됐는데 그 후에 계속 그 길을 낙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어느 순간 조금 생각이 바뀌어서 참 다행이다. 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전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온전하게 변화가 있는구나. 이 사람이 이 땅이 우리한테 주어졌다면 벌써 여기가 아마 됐겠다는 생각에서 그런 좀 엇갈리는 감회가 있었고요. 다음에는 제가 2004년인가 5년부터해서 2008년까지 한 5년간 공무조정실의 요청으로 이 용산공원을 제가 기본 부산부터 해서 뭐 현상공무 지침 이런 것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오늘 같이 해주신 오충민 교수님도 제가 모셨고 대장한 분들 모시고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참 재밌었어요. 처음에 정말 이 교사적인 것들이 하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음에 갈수록 어려웠어요. 저는 뭐 굉장히 일적으로 했는데 운이 좋았고 다른 일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좀 큰 일을 한다는 것, 특히 국가적인 관심사에 불편한다는 것이 참 어렵다 실감합니다.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비교해보면 선유도공원 같은 거를 제가 저한테는 참 감사한 일인데 선유도공원이 저렇게 나름대로 잘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거기가 대중면에 앉아져 있지 않았고 그걸 설계하는 연기간 동안에 거의 일체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나는지 몰랐습니다. 그거하고 대비해보면 용산공원은 지금은 뭐 특구도 같고요. 국민안산으로 시민안산으로 너무 관심이 있고 국민 중에서 오늘 네 분이 와서 토론하셨지만 우리나라도 뭐 4,000명, 5,000명, 4만 명, 40만 명, 400만 명이 될 수 있을 만큼 누구든지 한 번씩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용산공원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윤 과장님의 말씀이 저렇게 조심스러운 따라해 주다고 했는데 그만큼 기대가 좀 많은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누가 이렇게 집값을 하루아침에 건강이 되겠습니까? 이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 고민을 담으면서 지혜롭게 나갈 필요가 있는데 오늘 뭐 토론하신 말씀 중에서 많은 답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 질문이 그 사이 그런 거 있나요? 아니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생각은 저는 인식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서로 이렇게 나누는 함께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요. 인식이 스천에서로 공유되지 않으면 저는 그것들이 어떤 일정 수준에 같이 이렇게 공감되지 않으면 갈수록 그 관련되는 주체들끼리의 생각의 차이가 자꾸 벌어지면서 갈수록 힘들어지고 또 저는 굉장히 설계를 했던 사람인데 설계자로서는 힘들었던 것이 초기의 설계가 자꾸 변질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오미스님 같이 하시는 거 보고 아까 말씀드린 유해를 영상에 거의 제가 깊이 간지는 못했었는데 오미스님 같이 하시는 걸 자료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용산공원의 현장에 설계가 이렇게 가고 있는가 하는 정말 놀랐어요. 제가 2012년도 국회의장 설계 때도 공부를 했었고 다행인지 아쉬운지 모르지만 지금 이동을 해서 끌어졌습니다만은 그 후에 저는 동안이 잘 발전되기를 열심히 말하고 있었는데 모르겠네요. 지금 제가 오늘 본 이 안은 그 당선안하고도 너무 많이 다르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국가적인 큰 관심사를 갖는 그런 프로젝트를 끝까지 디자이너들이 이끌고 나가게 굉장히 우리 사회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디자인이 참 존중되지 못하는 사회가 아닌가 지금 사회가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점들도 우리도 CS나 하시는 분들께서 좀 아주 대화를 주신 센트럴 파크 이야기하시는데 센트럴 파크는 아까 나도 선생님은 센트럴 파크보다는 거기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센트럴 파크 지금까지 해야 되는 것은 저는 그것이 물리적으로 잘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규모가 크게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걸 만든 옴체거나 그 당시에 달렸던 사람들의 또 사탕에 깔려있는 생각들
철학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철학들, 또는 그 당시의 시대 정신들, 팬들이 보면요. 지금 봐도 정말 존경스러운 막 탁월하고 그런 좋은 공헌 이면에 달려있는 그런 좋은 생각들을 끝까지 잘 읽어내고 그걸 끝까지 잘 지키는 것이 참 대단히 중요한데 그게 또 대개는 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설계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그 굉장히 고심을 하면서 그런 설계 철학이나 설계 아이디어들을 이끌어내는데 우리 사회는 하다가 보면 뭐 높은 말씀 한마디 하면 다 바뀌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이유가 우리는 참 바꾸는 이유는 참 많은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저는 요 설계를 제가 담당하진 않지만 아마 올빈에 설계하는 사람들의 고충이 제가 너무 앞만 봐도 짐작이 돼서 잠시 좀 개인적인 소감 같은 걸 말씀을 드렸고요. 자장으로서 너무 제가 말을 많이 하면 좋은 자장이 아닐 것 같아서 혹시 그 사이에 질문들 그런 거 있으신가요? 네, 교수님 유튜브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네. 의견들에 대해서 오치훈 교수님이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거기서 준비되셨나요? 네, 교수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발표를 하는 중간에는 실시간으로 세팅이 것을 많이 보지를 못해가지고요. 그 중간에 소음이 됐다라든지 PT가 중간에 끊겨가지고 잠깐 쉬었다 해 주셨으면 하고 하는 의견들이 있으셨는데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을 못해서 죄송했습니다. 이게 발표 끝나고 나서 제가 채팅을 봤기 때문에요. 그 채팅창을 통해서 글을 올려주신 분들과 관련된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유종 선생님께서 토양 지하수 오염이 정화되고 공원이 조성되어 실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기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까 신수연 팀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용산공원에 얼마만큼의 오염이 발생했는지를 저희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추정을 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반환이 이루어진 다음에 주요 오염 지역, 지하수 또는 뭐 중금속 오염 같은 것들, 유리 오염 또는 중금속 오염이 일어난 지역들을 조사를 해보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사실은 그 오염 정화가 되고 전체 공원이 조성되는데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가가 결정이 될 것 같아서 지금은 참 그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이세광 선생님께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공원의 용도를 포함해서 복합적으로 부지를 사용하자라고 하는 의견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의견은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랫동안 논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국가공원 결정 이후에는 복합적인 용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견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공원은 기존에 수많은 건물들이 있게 되고요. 이것을 헐지 않고 문화재처럼 보존을 하게 될 때 외관은 보존이 되지만 그 내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자연환경회복과는 별도의 것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아마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아마 윤호중 과장님께서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면 저희보다 좀 많은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토양과 지하수 네, 계속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토양과 지하수 오염 해결을 위한 방안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사실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 다만 용산공원을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계적으로 오염이 되지 않은 지역과 오염이 된 지역을 구분해서 개방하는 것이 지금은 필요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김지은 선생님께서 생태계 서비스를 생각했을 때 대형 공원이나 하천 이렇게 거점지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송영근 교수님께서 생태계 서비스가 시민들에게도 효율적이고 가까워져야 한다라고 설명을 주셨는데 혹시 한 가지 사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생태계 서비스의 다기능화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주요한 말씀이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께서 그 복합용도 또는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또는 뭐 토양과 지하수 오염 어느 정도 걸릴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아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고, 송영근 교수님께서 그 생태계 서비스 관련해서 혹시 추가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 좌장님께 이거를 전달해 드리기보다 그냥 제가 번역하듯이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오 교수님 요청하신 대로 송영 교수님이나 지금 이걸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완해서 말씀을 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서울시 전해드릴 과정입니다. 제가 조금 듣는 과정에서 약간 좀 참고했을 것 같아서 먼저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기진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방향인지 하고, 그 안에 특히나 그 121 원투원 병원이라고 있거든요. 그 병원의 활용 방법, 이 두 가지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네, 과장님 그 내용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이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메인 코스트, 사우스 코스트 뭐 주변에서 현재 그 기존 사용했던 건축물이 약 975개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차별로 해서 작년에 한 425동 정도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올해 또 용역 시설 조사 요인이 나가서 올해 또 일부 하고, 이렇게 해서 용역하는 과정에서 아카이브 기반에서 각 도면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동식당을 해서. 근데 현재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일군 부대 축이들은 여의치 않은 상태가 되다 보니까 좀 조사 속도가 좀 늦어지는데, 현재 그 2단계로 걸쳐가지고 시설물 조사를 하고 있는데, 시설물 조사를 토대로 해서 2단계, 거기서 이제 보존을 해야 될 건물들이 있을 거고, 철거를 해야 될 대상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구분 철거해야 될 건축물이 있는데,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용산공원 국가추진위원회에서 같이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대를 갖고 충분히 토론 과정을 거쳐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열어놔서 최종적으로는 또 하고는 올해 12월까지는 조정 계획을 확정한다는 아닌데, 이 내용은 조금 지연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투원 병원에 대해서는 현재 거기가 이제 2차 시설물 조사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이나 5월에는 그 원투원 병원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주원님은 그 기지 이전단 측하고 얘기를 해보니 그 안에 있는 고가의 장비들이 있습니다. 의료 장비들이. 그래서 의료 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쓸 수 있냐 이렇게 들어봤더니 그거는 재산 관련 법상 그런 국가로 다 인정을 해야 된다는 답변을 들었고, 또 원투원병원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을 조사해서 이것이 반드시 구조적이라든지 역설적이라든지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라고 충분히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좀 적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토양 오염 부분에 대한 말씀은 그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토양 오염 조사 자체가 아까 발표 자료에는 일부 연기가 되어 있는데, 오염 부분이 군데군데 이제 땅을 파다 보면은 조사하다 보면 이제 발생이 되는 빈도도 있고 하는데, 여러 방법도 취한 방법이 있느냐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 내용은 국방부하고 같이 한번 논의를 충분히 별도로 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확정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다. 네, 과장님. 네, 과장님 고맙습니다.
좌장님 계속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혹시 이해가 될 수 있으면 마지막 마치기 전에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이제 한 분께 돌아가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아가신 분 의뢰인들 중에서 또 다른 분들 듣는 과정에 또 그 이후에 또 시간상 못 하신 말씀이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모시는 걸로 해주십니다. 누가 좀 말씀 주실까요? 네, 아까 송영선 교수님께 질문이 좀 왔었는데요. 송 교수님 그 답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네. 오늘 저는 청중이 이제 시민분들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아무튼 일반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논의가 굉장히 세세한 부분까지 또 맞춰지는 걸 보니 또 이 생태도시 포럼의 또 그 수준을 가늠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시민분께서 또 그 의견 주신 것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또 조경 계획에서 또 도시 계획에서 여러 가지 녹지축이라든가 생태축에 대한 것들을 개념을 제시를 했었고 가장 기본적인 어떤 플래닝 키워드로서 제시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근거,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부분은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 도시 생태축을 얘기하고 또 생태축에서 또 나온 지축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유는 우리 삶의 공간 주변에 정원을 조성하고 자투리 공간을 녹화하고 이런 소소한 녹지 패치 들어가는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그냥 주변에 있는 공간을 소소하게 바꿔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쐐기처럼 박혀있는 이런 거점으로부터 기능들을 끌어오는 그런 실질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가까운 생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뼈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이 됐나 모르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혹시 신주영 선생님이랑 이 선생님 또 추가로 토론을 어떻게 계시면 말씀을 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저도 유튜브 채팅창을 동시에 좀 같이 봤는데요. 오염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신 게 있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렇죠. 어떤 기간을 단축하고 싶으면 사실 예산을 또 많이 들이고 또 비용이 많이 드는 어떤 기술을 투입해서 인력을 투입해서 정화를 하는 걸 하는데요. 일단 공원부지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오염인지와 어떤 물질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조사를 하려면 조사를 하고 뭔가 정화의 방법을 설계를 하고 그러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환경적으로 기본적인 원칙, 정보 공개나 오염자 부담이나 파손 예방의 원칙 이런 것들이 좀 적용되지 않는 공간이라는 것에 대한 굉장한 안타까움이나 문제의식이 있다는 문제의식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미국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이옥신처럼 이렇게 정화 방법조차 사실은 마련되지 않은 그런 경우가 발생하긴 하는데 최근에 이제 북방의 캠프마켓 기지의 다이옥신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서 고열을 굉장히 높은 온도를 쐬서 열 탈착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오염 정화하는 방식이 도입이 됐고 성공적이었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용산 같은 경우도 아까 발표하신 대로 단계적으로 접근해서 정화나 접근의 문제를 좀 논의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국가공원이라서 100% 국대로 진행이 되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의 역할도 분명히 있고 서울시에서 해야 할 그 역할도 분명히 있긴 한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 부처가 국토부와 국방부와 환경부, 외교부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부지를 반환받을 때 조사는 환경부가 하고 최종 사인은 외교부가 하고 그다음에 국방부가 돌려받아서 정화 작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드린 중장기적인 단계 안에서 그 정화 작업과 생태공간 조성이라는 어떤 큰
방향을 잘 단계별로 프로세스를 밟아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부처 간의 조율이나 어떤 비전에 대한 공유가 같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이태현 선생님 추가 말씀하실 토론에 해주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예, 저 추가로 드릴 말씀은 딱히 없긴 한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어쨌든 서울시의 창덕궁 후원이라고 하는 그런 좋은 공간이 있고, 한데 서울시에 여러 대형 공원들이, 훌륭한 공원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평지에서 뭔가 어떤 역사성을 느낄 수 있는, 그게 이제 건축물이나 이런 물리적 측면에서뿐만이 아니라 어떤 생태적인 측면에서의 역사성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은 평지 공간 내에서는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용산공원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으로 좀 발전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사입니다. 평지에서 생태적 역사성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그런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은 여러 번 토론해 주셨고, 성교수님도 토론해 주셨고, 토론하신 분들은 이제 한 두 개 다 듣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갑자기 이 토론을 또 앞으로 운영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한 4시 정도까지가 제가 듣고 있는데, 시즌에만 끝나면 된다. 자유롭게 생각했는데, 제가 한국인들은 자유를 주는 게 좀 나가는 갈등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까지 나온 말씀 중에서요, 제가 한번 조금, 오늘 이야기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오염 문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상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년, 5년 이때 대입하면서 나도 들어가는 있습니다. 그때 들어갈 때마다 들어가봤고, 다닐 때만 그 미분들이 따라다니면서, 이쪽은 사진 찍어도 됩니다. 이쪽은 봤어요. 이쪽을 받아가면서 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우리 땅이지만 아직 우리 땅이 아니지 않을까, 그래도 우리 땅이 아닌가, 그렇긴 하지만, 오염 문제가 아마 좀 더 공개적으로, 윤기현 선생님 말씀하셨나요? 바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슈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사례 중에 하나는, 잘 아시겠지만, 독일에 같으면, 라인 강변에 있는 이바이셔 파크 에어리어가 있는데, 우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기를 들고 가서, 우리가 남편은 참부가 많이 된 곳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어떤 생각이 나는 것은, 그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은, 이런, 똑같이 우리가 아마 우리보다 더 알겠죠. 중국까지 되었으니까. 영어는 그렇게 심각한 곳인데, hinter를 대하는 그쪽의 태도를 보고, 그렇지 않은 방식을 보면, 저는 시간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쪽에서는 시간과 밀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용의 밀도. 우리는 좀 일반적이지만, 우리는 작은 땅에 밀도가 완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원이든 간에 이용의 밀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물론 이거는 차이가 크게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그 말방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노트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모습들을 해서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슈와 관련해서 밀도 조절을 좀 시간이 들어갑니다. 밀도라고 하면 여기 시작하고 오염된 곳은 크게 이제 만지지 않으면서 사람들의 접근이나 동선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도 되는 곳과 않는 곳을 잘 분리할 때 그것에 대한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를 그런 오염 같은 것들을 공급을 대비해서 우리에서 공간들을 조절하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그걸 관치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바뀌면서 다양한 과정을 바뀌면서 그러면서 아주 특별한 여러 가지 지금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시 보면 굉장히 교과서적인 누구나 아마 공감하실 만한 문제인데 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봐서는 우리 사회는 그것들이 참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봐서는 이런 굉장히 많은 문제에 전문가들이 열심히 고민하고 해온 것들에 대한 배우고 공부한 것들이 아주 원칙적으로 잘 쓰여지는 그런 상황들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다. 정성 제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워지긴 하지만 어떤 여러 가지 그 외부적인 요인들이 설계가든 우리 담당자든 어떤 좋은 생각을 끝까지 이렇게 지켜나가게 하는 데는 꽤 많은 법관님들, 대중들 일부러 쉽게 말하면 뭐 요구나 바람이나 압력 이것들이 굉장히 크더라. 특히나 국가공무가 지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공의 문제는 또 예가 있는 것 같습니까? 그것들에 대해서는 좀 특별히 시나 소부에서 지혜롭게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 같고요. 혹시 뭐 또 더 말씀을 주시면 제가 조금만 더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네, 자장님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아마 저희가 꼭 4시까지 안 맞추셔도 한 50분 정도까지 맞추시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토론해 주신 선생님들께서 주셨던 의견 중에 송영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새로운 아젠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실은 용산공원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가 지속 가능성 문제랄지 뭐 스마트 그린 뉴딜 최근에 나오는 문제들까지 계속 담아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수연 부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보건보다 조성을 우선하자, 서울숲이나 월드컵과 구분된 내용들, 사실은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공원과는 다른 용산공원의 주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수영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오픈 후에 오히려 문제가 돼서 폐쇄된 사례들이 부산이나 춘천 사례들도 있었고요.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건물 부수고 난 다음에 이건 보전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아쉬움 같은 것들이 계속 나왔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특히 오염정화와 관련해서 조금은 천천히 가면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야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과장님께서는 사실 질문보다는 아마 오늘 저보다도 답변을 더 많이 해주시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남산, 용산, 한강을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용산공원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도시계획 사업을 통해 가지고 진행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시민분이 질문을 주셔가지고 그 안에는 시설물 조사가 되게 되면 일방적인 결정보다는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계속 그 건물들을 어떻게 쓸 것인지 보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생태 부분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저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외에 제가 이제 여기 스튜디오에 있다 보니까 직접 실시간 채팅 참여해 주신 혹시 조남이 영어로 되어 있어서 틀려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장경 선생님, 김미우 선생님, TV 복시 아저씨, 김미라 선생님, 빵빵투어 선생님, 문은숙 선생님, 김지은 선생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최유종 선생님 포함해서 복구나 이제 공원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 장점들을 적극적으로 토론을 해주셔서 감사드렸고요. 신선님, 또 그 다음에 남신동선님, 조인순 선생님 등께서 이제 공원화보다는 아예 건물을, 그러니까 부족한 아파트 같은 거를 지어서 분양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해주신 말씀 같은 경우도 소수 의견이시기는 했지만 저희가 답변 드리기 전에 실시간 채팅에 참여해주신 선생님들끼리 서로 토론들을 해주셔서 발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에 지그재그 선생님께서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 있다. 이렇게 좀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아마 오늘 서울시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편집하거나 해가지고 오류가 생겼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올려주실 것 같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시
자장님께 마이크를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한 50분 정도 말씀이 좀 특별한 것 같고요. 실제로도 많은 스피드가 있어서 혹시 제가 마무리 멘트 드리기 전에 추가로 말씀드리고 계시면 짧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 말씀이 없으시면 그냥 마무리 멘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오늘 말씀드리다 보니 약간 제가 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서 약간 부끄럽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그간 한국에서 이런 공원과 조경을 만드는 데서 배운 사람으로서 그런 감회가 저절로 나온 것이라고 저희들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종종 인용합니다만은 그 유명한 일본의 글가 서다 환도의 태풍에 연전연대라는 책이 있다고 해서 그 말을 듣고 제가 굉장히 미안을 받은 사람입니다. 글쎄 세계적인 글가조차도 연전연대를 계속 해왔구나. 그런데 그만큼 그 시대에 맞춰서 그 시대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큰 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어렵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게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고민과 시작부가 굉장히 많이 배워왔고 앞으로도 그런 게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전문가를 떠나서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이 용산에 대해서는 우울하다 기대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잠깐 전체적 파악을 꼭 예를 들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례로서 전체적 파악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본다면 적어도 180여 년 전에 그런 전체적 파악이라는 것이 신생국 당시로서 굉장히 의미 없는 미국이었지 않습니까? 또 힘없는 미국이라는 그 나라가 가진 잠재적인 역량 이런 것들을 참 잘 보여주는 프로젝트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시간상 내가 미리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정말 전체적 파악은 우리가 눈으로 본 이상의 많은 가치와 철학과 정신과 의미들이 정말 폭넓게 곳곳에 담겨 있는 것이 전체적 파악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시대에 정말 아마 앞으로 한 100년간 이런 좋은 프로젝트를 다시 만나기 정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한국이 지금 어느 사이 코로나 시대이긴 하지만 이미 세계 10대 선진 무관에 들어갔다 이렇게 문화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 그러한 우리 한국의 역량을 또 우리의 그 문화를 어떻게 강론해서 용산을 우리 한국의 그 역량 문화 수준을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 국민 전체가 실감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그런 굉장히 좀 큰 문제의 이슈가 될 것이다. 과제의 이슈가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관련하시는 서울시 관계자들과 국토부에서 또는 관련하시는 전문가들께서 시대적인 성향감 또는 또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방안만 더 드시면 사실이지만 공원은 결코 눈으로 즐기고 가서 산책만 하는 곳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공원은 거대한 교적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연적인 자분, 거기서는 수많은 만남과 나눔과 소통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공원길을 굉장히 시간 위주로 바라보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말씀드리면 조금만 더 하면 브레티라고 하는 브레티를 기억하는데 브레티라고 하는 사람들이 쓴 논문을 보면 자연과 관계하는 방식의 효용을 따지면서 하는 방식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단계는 단순히 보는 것입니다. 시인. 두 번째는 비행입니다.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함께 바로 옆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파티시페이팅입니다.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그 안에서 체험하는 겁니다. 저는 공원에 다락에 눈으로 즐기는 것이 아니고 또는 그 안에서 단순히 산책하면서 그냥 비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다른 주체들이 우리 생태를 포함하는 생명 주체를 포함하는 수많은 다양한 주체들이 그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사회 문화, 미래 문화를 창출해 나가면서 소통하고 만나고 체험하고 그러면서 나라는 것들이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도시에 있어서의 거대한 문화 용광로, 문화 발전소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단히 제가 파악을 안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우리 호기심이 보여주신 엔젤 용산공원이 가고 있는 그림이 관련된 전문가들께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고민이 짚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숙제를 우리 관련된 교수님들한테 넘기고 오늘 생태고시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생태이기 때문에 이상하고 논의시키는 것은 본인 생각을 합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를 해드릴 때 우리 생태고시 프로그램이 20년, 23년이라고 했었나요? 3년간 지속된 프로그램 들었습니다. 아마 약간은 되신 분이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 좀 옆에서 가고 선그룹도 동행되고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이렇게 쭉 다녀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런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신 수고씨와 관련된 분들 다시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쯤에서 마쳐도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참여해 감사드리고 들어주신 분 모두 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랜 시간 토론을 이끌어주신 성종산 교수님, 그리고 주제 발표를 해주신 오추영 교수님, 토론에 참여해주신 손영은 교수님과 이수연 부소장님, 신수연 팀장님, 그리고 윤호중 전략계획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이 좀 고르지 못한 점은 죄송하고요. 다시 보기 영상으로 보실 땐 수정해서 보시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